극각 공장 하나쯤은 우리가 대체할 수 있어. 이 한마디가 선전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자만과 조롱 속에 외면했던 작은 나라의 시스템, 그 숨겨진 위대함이 결국 판을 뒤집었습니다. 글로벌 제조 허브 선전에서 삼성이 철수한 날, 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만한 시스템은 단 한 번의 결단에 의해 완전히 붕괴됐고 믿었던 경제는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은 기술이 아닌 신뢰를 잃은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저는 선전시 경제개발국의 부국장으로 일하던 리아나입니다. 해외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저는 중국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굳게 믿었죠.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는 더 이상 외국 기업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의실의 커다란 창문 너머로 선전의 스카이라인이 보이더군요. 저 높은 빌딩들처럼 우리의 자부심도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그날 아침, 삼성과의 기술 이전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도 저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참에 삼성을 완전히 몰아내고 우리 중국의 기업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회의석상에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작 조립공장 하나쯤이야 언제든 대체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삼성은 단순히 조립공장 정도로 치부했었어요. 동료들의 우려 섞인 시선이 느껴졌지만 저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만큼 중국에 대해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 자부심이 높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삼성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나갔습니다. 협력사들을 일일이 불러 기술 정보를 넘기라고 압박했고 거부하는 곳에는 세무조사를 예고했어요. 언론사 편집장들과의 만찬 자리에서는 삼성의 횡포를 최대한 부각시키는 기사를 써달라고까지 부탁했습니다. 실제로 다음 날부터 신문과 방송에는 삼성을 비판하는 내용이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스스로가 대단한 전략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시스템은 완벽했고 한국의 기업 하나쯤은 손쉽게 굴복시킬 수 있을 거라 확신했죠. 사무실로 돌아와 차를 마시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저 멀리 삼성 공장의 푸른 간판이 보였는데 곧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니 묘한 쾌감이 들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만심이라는 안개가 제 눈을 완전히 가리고 있었던 거예요. 한 달 후, 저는 품질교육 시찰단의 일원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삼성 품질교육센터에 도착했을 때 처음엔 별다른 감흥이 없었어요. 하지만 교육장에 들어서는 순간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직원들이 단순히 조립 순서를 외우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토론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 젊은 직원이 손을 들어 질문했더니 강사는 그 질문을 칠판에 크게 적으며 모두와 함께 답을 찾아가더군요. 제가 알던 교육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컨베이어 라인이 멈추는 시연이었죠. 품질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든 라인을 멈출 수 있다는 설명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우연히 휴식 시간에 복도를 걷다가 직원들의 대화를 엿들었는데 그들은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교육센터장인 한지원 씨와의 대화는 제 생각에 더욱 더 큰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정한 품질은 매뉴얼이 아니라 실내에서 나온다고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점심시간에 구내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직원들이 서로 도와가며 일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왔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선배가 후배를 가르치고 후배는 정중한 태도로 배우더라고요. 하지만 위압적인 분위기가 아니었고 가족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교육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우리가 무시했던 그 조립 공장이 사실은 정교한 시스템과 철학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귀국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그때의 광경을 떠올렸습니다. 직원들의 진지한 눈빛,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 그리고 한지원 씨의 차분한 목소리가 계속 맴돌더군요. 선전공항에 도착해서도 그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찮게 생각했던 작은 나라 한국의 시스템에서 뭔가 배울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귀국 후 상급자들에게 보고 느낀 것들은 보고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삼성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한들 중국 시장을 포기할 리 없다는 게 그들의 판단이었죠. 저 역시 그 의견에 동조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부터 이상한 징조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어요. 협력사 사장들이 불안해하며 연락을 해왔고
삼성 공장 주변의 물류 트럭들이 평소와 다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계약 종료 통지를 받았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그래도 저는 이 모든 게 협상용 허세라고 생각했습니다. 설마 삼성이 정말로 떠날 리가 있겠느냐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와 창밖을 보면 저 멀리 삼성 공장의 불빛이 평소보다 어둡게 느껴지더군요. 그것이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다는 걸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2023년 9월 15일 아침,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삼성이 중국 내 주요 생산라인 철수를 공식 발표한 것입니다. 시청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시장님의 얼굴은 창백했고 국장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누군가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치더군요. 이게 말이 되느냐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말이죠. 곧이어 올라온 보고서의 숫자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직접 고용 5만 명, 간접 고용 일자리까지 합치면 12만 명이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다는 내용이었죠. 시장님의 차가운 시선이 제게 향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원망이 가득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신했던 우리의 시스템이, 그리고 우리의 힘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시청 앞은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실직 위기에 놓인 노동자들, 협력사 사장들, 그리고 불안에 떠는 가족들이 모여들었죠. 그들의 표정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확성기를 들고 외쳤더군요. 우리의 미래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우리 아이들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고 말이에요. 곧이어 부동산 소식이 들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주변 상가들이 줄줄이 매물로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공장 근교에 있는 아파트 가격도 폭락하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저녁 무렵 한 협력사 사장이 저를 찾아왔더군요.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삼성과 함께 성장해왔는데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말이죠. 그의 떨리는 손을 보며 저는 비로소 제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공장 하나가 아니라 한 도시의 심장을 멈추게 한 것이었죠. 며칠 후 시청 앞 광장은 더 큰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 제 이름을 외치며 사퇴를 요구했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제 얼굴을 향해 물병을 던졌어요. 차가운 물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경찰이 급히 그 사람을 제지했지만 군중들의 함성은 더욱 커져만 갔죠. 한 젊은 여성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같은 오만한 관료가 우리 도시를 죽였어. 우리 가족의 미래를 빼앗았다고. 수많은 언론사의 카메라들이 그 장면을 생중계했고 제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물에 젖은 얼굴을 닦을 수도 고개를 들 수도 없었습니다. 나에게 책임이 있고 그들의 분노가 정당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시의원들도 하나 둘 저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만든 재앙의 크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커져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침대에 엎드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법안을 준비했습니다. 외국 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협력 조건을 개선하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시의회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왜 우리가 외국 기업에 고개를 숙여야 하느냐는 비판이 쏟아졌어요. 그래도 작은 희망은 있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시민의 78%가 법안을 지지한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표결 당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의회에 들어섰습니다. 시의원들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죠. 한 표가 떨어질 때마다 제 심장도 함께 뛰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단 1표 차이로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죠. 언론은 즉각 우리 도시를 자멸의 도시라고 조롱했습니다. 시민들의 절망적인 한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사퇴 압박은 더욱 거세졌고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법안이 부결된 후 뜻있는 시민들이 모여 자체적으로나마 교육센터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선전 스마트워크 센터라는 이름도 그럴듯했어요. 전직 협력사 직원이었던 린샤오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그는 삼성에서 배운 내용을 최대한 전달해 보려고 했죠. 매뉴얼도 완벽하게 준비했고 시설도 최대한 비슷하게 꾸몄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문제가 드러났더군요. 겉모습은 얼추 비슷하게 따라했지만 정작 중요한 핵심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교육생들은 혼란스러워했고 강사들도 당황했죠. 린샤오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분명 똑같이 했는데 왜 결과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말이죠. 어느 날 저는 그 교육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강단에서 오열하는 린샤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죠. 우리는 껍데기만 흉내냈을 뿐 진짜 중요한 것은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마지막 희망을 품고 저는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다시 한지원 씨를 만날 수 있었어요. 그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아올 방법은 하나뿐이라고. 그것은 바로 진심이라고 했어요. 그가 제시한 조건은 3가지였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 기술보호법 제정, 그리고 제대로 된 교육센터 설립이었죠. 저는 고민 끝에 TV 생중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저는 떨렸지만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제가 잘못 판단했다고, 제가 틀렸다고요.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어요. 그것이 제가 보일 수 있는 최소한의 진정성이었으니까요. SNS는 즉각 반응했고 제 눈물의 사과는 실시간으로 공유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시민들의 여론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기회를 한 번 더 주자는 목소리가 커지더군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교육센터가 문을 열고 첫 졸업생들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진심은 언론의 호평을 받았죠. 일부 생산라인이 복귀한다는 소식에 도시 전체가 들떴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삼성 본사 보안팀에서 협력사한 곳에 내부 문서 복사 시도를 포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지원 씨는 즉시 복귀 보류를 통보했죠. 언론은 냉소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기술을 탐내는 습관은 못 버린다고 말이죠. 저는 다시 한번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혼자서 텅 빈 교육센터를 찾았을 때 제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어요. 어떻게 다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다 수포로 돌아가겠구나 생각하니 허무하고 속상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미래가 걸려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교육센터 강단에 서서 빈 의자들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해볼 거야. 복귀 보류 소식은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SNS에는 다시 절망적인 글들이 올라왔죠. 이제 다 끝났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한지원 씨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짚었어요.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이며 누군가가 아직도 옛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이었죠. 저는 교육센터 강당에 시민들을 모아놓고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한 시민이 울먹이며 물었어요. 또 우리가 잘못한 건가요? 우리는 대체 뭘 더 해야 하나요? 그때 린샤오가 일어나 제안했습니다. 우리의 진심을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하자. 그의 제안은 단순했지만 강력했습니다. 시민 10,000명이 직접 손글씨로 우리는 품질과 신뢰를 선택합니다. 라고 쓰자고 했어요. 며칠 동안 시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거대한 설치물이 완성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우리의 각성과 다짐을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언론도 이번에는 진지하게 보도했고 분위기가 다시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지원 씨가 본사에 보고할 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고 들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문화의 변화라고 말했다더군요. 린샤오는 수료생 대표로 본사 화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가 한 말은 지금도 제 가슴에 남아있어요. 기술은 눈으로 배울 수 있지만 품질은 마음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마침내 삼성 본사에서 복귀 보류 해제와 함께 감사 서한을 보내왔습니다. 교육생들 중 일부는 자발적으로 교육센터에서 교사가 되겠다고 나섰어요. 2기 모집에는 1,000명이 넘는 인원이 몰렸습니다. 교육센터는 이제 진정한 배움의 장이 되었어요. 한지원 씨와 교육센터 현판 아래서 악수를 나눌 때 저는 알 수 없는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화해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약속이었죠. 우리가 배운 것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였고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마침내 삼성과 선전시가 공동으로 품질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교육센터는 단순한 훈련장을 넘어 시민혁신학교로 거듭났죠. 린샤오는 품질 컨설턴트가 되어 중소기업들을 돌며 그가 배운 것들을 전파했습니다. 저는 제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정식으로 퇴임을 선언했어요. 제가 만들지 못한 시스템을 이제는 여러분이 만들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과 악수를 나눴을 때 많은 분들이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셨죠. 어떤 분은 수고했다고,
어떤 분은 덕분에 많이 배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으니까요. 퇴임식을 마치고 나왔을 때, 저 멀리 삼성 공장에 다시 불이 켜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불빛은 단순한 공장의 불빛이 아니었죠. 그것은 신뢰가 만든 희망의 빛이었고, 우리가 함께 지켜낸 미래의 빛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시스템의 심장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라는 것을 말이죠. 모든 게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된 변화, 그 중심에는 기술이 아닌 사람, 그리고 신뢰가 있었습니다. 이 변화의 과정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려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